반갑습니다. 와리용봉주입니다. 자, 오늘 10월 12일 오전입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 잘 못 보내셨을 것 같으네요. 일단,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현재 상황 점검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아마 오후장쯤에 향후 전망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쪽에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겠고요.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저희 방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증시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 테마와 관련된 부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얘기부터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지수는 쇼크가 나왔었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업률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일단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이제 유가 상승과 관련된 부분이 이게 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조금씩 어제 같은 경우 자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밤부터 미국도 시작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도 중요할 것이고 다음 분기, 그러니까 내년이죠.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거의 시장에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악재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놓고 봐도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요때까지 놓고 따지면 한 10% 가까운 조정이 지금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짝 지금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121선까지는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줄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아마 오늘 저점으로는 121선 정도를 찍고 반등이 얼마큼 나오느냐, 양봉이 나오느냐 음봉이 나오느냐도 오늘은 조금 중요한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현재 당장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 기본적으로 있고요.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된 부분, CPI 관련된 부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마 이번 주 뭔가 변화를 이 시장의 지금까지의 이 힘든 구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걔가 키를 쥐고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좋지 않은 쪽으로 뭐 계속해서 크게 상승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 현재 약세 흐름, 물론 이 자리는 지킬 거라고 봅니다. 14,000 한 180에서 200 정도 되는데 이 자리는 좀 지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부터 14,650 좀 넓으면 14,800 정도까지 박스권 나올 가능성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이퍼링은 기정사실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가 지금 반영이 될 만큼 일정 이상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반영을 더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릴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만 거의 바닥권 구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 부분은 오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보게 되면요. 현재 외국인들 매도가 제법 나오고 있죠. 장 초반에는 눈치 보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매도가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제법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일본 증시도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환율이 일단 1200원까지 지금 일단 찍은 상태입니다. 환율의 경우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1차 저항선이 1200원이거든요. 이 자리를 일단 찍었습니다.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안정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안정이 좀 된다면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양호해지면서 바닥을 좀 잡아줄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상황 지금 보면요. 오전 상황을 보면 아침에 이 약보합권 출발 이후에 개발학을 생각을 했는데 약보합권까지 올라와서 출발을 했고, 그 뒤에 지금 다시 음봉 몸통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일단 직전 저점을 이탈은 했어요. 이탈은 했는데 지지를 하는 듯 했습니다만 이탈을 한 상태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일단은 이 자리가 저점일 것이다. 뭐 최대 2,900포인트. 어제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드릴 때 2,900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2,900 정도 라인은 지킬 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그 부분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2,900포인트를 이탈을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탈한 이후에 이 3,000 지금 회복을 못한 것처럼 또 밀리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 2,800 한 40포인트 전후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자리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의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진바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자리는 과거 우리 10년간 박스피 생각해 보시면 한 1800포인트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2200포인트까지를 놓고 우리 10년 박스권이었잖아요. 요 상태가 10년 박스권이었는데 지금 요 자리가 2800 한 30, 40포인트 전후 요 정도 자리가 과거 한 1800대 초반 정도의 자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밸류 자체도 그렇고요. 우리 기업들의 실적,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봤었을 때 그 자리는 이 자리는 사실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안 보는 게 좋은데 만에 하나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 정도까지로 볼 수도 있겠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건 역시 오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전 시장 여기 지금 지지가 일시적으로 안 되는 상황인데 2,900포인트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반등이 조금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방향은 나쁘지 않아요. 오전에 계속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지금 2,900 한 1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이 시장 수급은 개선되고 있고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이 자리 부근에서는 일단은 바닥을 좀 잡아보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자리가 완전 바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지키는 모습을 한번 나와주긴 해야 되겠죠. 일단 뭐 지금 현재 우려는 인플레이션 우려, 뭐 전력망 문제, 공급망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반영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건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되게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 나중에 제가 오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이런 구간이 처음 있었느냐, 거의 이제 우리 시장 그러면 망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요, 이 구간 이거 이제 작년 3월 19일 이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매년 이거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원인이었는데 매년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구간들 매년 있잖아요. 매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상황도 매년 나오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뭐 지금 이번만 특별하게 와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뭐 다 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뭐 과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진짜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구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 좀 있기는 한데 그 전까지는 항상 나오는 구간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민감하게 막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사람이 한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이는 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좋은 것도 안 좋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이.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단 조금 오늘 사실 개발하기 이후에 양봉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개발하게 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장대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래 꼬리를 일단 최대한 달아주면서 위로 끄집어 올려주는 그런 흐름을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 시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아무래도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섹터들 지금 뭐 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섹터들, 정유 섹터들 지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 섹터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서는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제법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아연, 카카오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카카오게임즈 정도가 눈에 띄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이티넘 인베스트, HK이노엔, HLB생명과학, HLB, PNT, 하나머티리얼즈 뭐 이런 기업들의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살짝 조금 또 반응을 이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좀 주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일단 뭐 좀 더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삼성전자 이 자리는 꼭 지켰어야 되는 자리였죠. 72,000원짜리. 사실 74,000원까지 내려온 것도 사실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이 자리가 거의 바닥권의 자리였잖아요. 근데 이 자리까지도 일단 실적 발표를 괜찮게 하고도 일단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매도 폭도 제법 크고요. 지금 보시면 작년 말이죠. 작년 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 초 수준은 내려왔고요. 작년 말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조금 역시 과도하게 좀 내려온 면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뭐 내려온 상태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66,000원짜리 정도에서 한번 걸릴 자리가 있습니다. 66,000원, 67,000원 정도 사이입니다. 66,000원에서 67,000원 정도 사이에 한번 걸릴 자리가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안타깝습니다만 일단 뭐 보이는 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기까지 와서 저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겠고 그 전 상황에서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어딘가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뉴스를 보시면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뭐 부정적인 뉴스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뭐 보이는 게 긍정적인 뉴스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대부분 다 부정적인 뉴스고 시장 마치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식의 뉴스들이 정말 많았는데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언론 자체도 한번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런 불안 심리를 계속 자극을 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제가 봤었을 때 지금 뭐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지수 막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단지 추가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후 일정 정도 박스권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일단 72,000원 자리를 일단은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리 뭐 66,000, 7,000원이 됐든 그 살짝 위에가 됐든 여기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걸릴 수 있는 자리는 72,000원 전후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일단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이 자리에서 한번 걸려야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봉상으로도 이게 참 좀 많이 아쉬운 그림을 지금 그린 정도가 됐는데, 일단은 이번 주 아래 꼬리 좀 길게 달든지 아니면 주 후반에 양봉으로 좀 돌려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월봉상으로는 일단 68,000원짜리 지금 20월선이 있잖아요. 20월선 요 자리의 지지력을 일단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 자리의 지지력은 나쁘지 않은 자리니까요. 일단 그렇게 보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힘든 구간인데요. 평생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구간 매년 옵니다. 매년 몇 차례 옵니다. 뭐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차례 옵니다. 작년 올해 초까지가 조금 예외적인 구간이었고 원래 매년 이런 구간 있습니다. 주식 하다 보면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